안녕하세요. 대의원 멘토 김대훈입니다. 오늘은 CJ 시푸드 어묵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저와 같이 볼 거고요. CJ 시푸드 어묵 판매량 중요성 그리고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와 같이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주요 품목별 매출 현황입니다. CJ 시푸드 건데요. 어묵이 매출 비중의 거의 5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CJ 시푸드에서 어묵 매출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묵은요,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베이커리형 고급 식품으로 재포지셔닝 되면서 외형 성장을 계속해서 이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을 기준으로요, 이 어묵 매출액은 원재료인 어육, 명태쌀이죠. 예, 명태쌀의 가격 상승, 그리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일단은 매출이 감소를 하고 최근 좀 수년간 정체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8년부터 보시게 되시면은 매출액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정체 상황이 현재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묵 시장 내에서 이 CJ 시푸드가 차지하는 비율은요 33%입니다. 33%. 그리고 사조 대림과 업계 1위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조 대림은 31% 정도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1위가 시푸드, 2위가 사조 대림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1, 2% 차이 정도의 격차를 두고 1위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 뒤집혀질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어묵 시장 점유율에서는 CJ 시푸드가 사조 대림을 앞서고 있는데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는 뒤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CJ 시푸드가 요리용 어묵을 주력으로 하는 반면에 사조 대리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해서 외형 성장을 좀 했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CJ 시푸드 제일제당의 식품 구매 담당이었던 전략 구매 팀장으로 이 박태준 상무를 이제 CJ 시푸드 대표이사로 선임을 했거든요. 지난해 말에. 박 대표의 선임으로 좀 더 이게 판매력과 수익성을 강화할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 작년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박태준 상무가요, CJ 제일제당에서 일을 했었을 때 2017년부터 대략 2023년까지 CJ 제일제당의 매출액을 엄청나게 고성장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CJ 시푸드도 이렇게 박태준 상무가 맡으면서 좀 더 실적이 상승하지 않을까? 약간 요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2023년 3분기까지는 조금 역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기대에는 못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판관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갔고,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은 한 2.5%? 6% 정도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 CJ 시푸드의 어묵이 관해서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저와 같이 차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CJ 시푸드 차트 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일본 원전수 오염 관련해서 주가가 반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저번 시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도 아직까지는 조금 바닥권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방금 보셨던 것과 같이 어묵이라든지 이런 매출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성장하거나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주가도 역시나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실적에 관해서 공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잠깐만 보실 텐데, CJ 시푸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해 사업연도는 23년도, 직전 사업연도는 22년도인데,
영업이익은 큰 차이 변화가 없다. 뭐 어목에서도 거의 비슷했었죠. 다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이 회사가 직접 벌어들인 돈 같은 경우에는 40%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거냐라고 보였을 때 고정자산 손상 및 처분 손익 그리고 지분번 평가 이익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은 거의 똑같았고 조금 지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기 때문에 영업이익적으로는 좀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슷해서 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2,500원에서 3,600원 부근대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업황이 좀 더 변화하려다라고 하면은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실적이 좀 더 상승을 하거나 그리고 어묵이라든지 이런 김, 특히 외국인들이 이 김에 특히 일본인들 있지 않습니까? 김을 상당히 좋아하긴 하는데 매출 비중이 그렇게 지금 당장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에 관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어묵 시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묵은 확실히 내수 시장 쪽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이 어묵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크게 외형 성장적으로 이런 키팩터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조금 천천히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2,500원 부근대가 오면은 좀 더 매수를 해보는 정도가 좋아 보이는 것 같고요. 3,500원, 3,600원대가 되면은 항상 매도세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또한 이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됐지 않습니까? 또 후쿠시마 관련 테마로 엮이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CJ 시푸드 한 가지만 더 볼 텐데 이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적인 환경이나 뭐 전체적인 환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굳이 지금 CJ 시푸드를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